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현장, 밀폐공간 관련해서 현장 관리 사례를 발표를 맡게 된 포스코건설의 보건관리자 문세윤입니다. 네, 우선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네, 현장에서 모든 보건관리자분들께서 잘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고 현장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사실 건축 현장에 비해서 인프라 현장, 특히나 항만 현장 같은 경우는 조금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저희 현장 운영 기준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순서는 저희 현장 공사 특성과 밀폐공간 현황, 두 번째는 밀폐공간 작업 절차에 따른 현장 관리 사례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차례대로 좀 할 예정이지만 추가로 저희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로 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항만공사 현장 특성은 저희가 업무 특성상 고령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치시더라도 손상 정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고령 근로자의 관리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고령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78세 근로자분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파도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로프 파단이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발표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량물 취급과 잠수 작업 등 고위험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 현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암초, 태풍 등으로 인한 선박 파손, 그로 인해서 예측 불가한 밀폐공간 작업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는 이제 4번의 주제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은 이제 발전소 현장이기 때문에 사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사진보다는 구도로 좀 설명을 진행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선박 내 부력 탱크가 좀 많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콘크리트 양생 구간, 저희가 케이슨이라는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뭐 추후에 적합한 그런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선 두 번째 순서대로 밀폐공간 작업 절차에 따른 현장 관리 사례인데요. 저희가 선박이 반입되기 전에 밀폐공간 작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사실 저희가 작업 계획서를 사전에 받은 게 아니라 작업이 생길 때마다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계에서 제출을 하고 또 결제를 받다 보니 절차 시간이 좀 딜레이 돼서 근로자들도 그냥 잠깐 하고 말지 뭐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전에 저희가 선박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동시에 밀폐공간 작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작업 허가서를 한 장짜리로 제출할 수 있게끔 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1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1년 지날 때마다 1년 단위로 재제출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선박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는 밀폐공간 금지, 출입 금지 표지를 표시, 또한 필요시에 시건장치, 아까도 앞에 시건장치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아차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밀폐공간 질식 사고가 한번 났었던 현장인지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출입을 막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문을 잠갔습니다. 문을 잠근 사례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 계속 평형수, 말 그대로 배가 침몰하지 않게끔 물을 지속적으로 빼주고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을 잠가버리니 사실 조금 반발이 좀 있었지만 출입을 막아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뭐 실리콘을 막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출입 금지를 위한 저희 이제 밀폐 뿐만이 아닌 출입 통제를 위한 스티커, 봉인 해제 스티커, 떼지면 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도 여러 가지 부착을 해보았지만 이거는 작업 현장 특성상 물이 너무 많습니다. 바다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잘 뜯어지고 모래가 있다 보니 부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최후의 수단으로 시건장치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 여건에 맞게 뭐 실리콘을 쓰셔도 되고요. 봉인 스티커가 잘 붙는 곳이라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건장치 열쇠는 한 명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준설선, 준설선이라 해서 모래를 푸는 작업을 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통 선박에 한 7명, 8명 정도 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외에 부선이라고 해서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선두분이라고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 적합하진 않습니다. 왜냐?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문 열고 혼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시건장치가 한 명이 쓸 수 있는 작업선
그쪽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신규 채용 근로자 밀폐공간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작업이 생길 때만 원래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밀폐공간 작업 전에 선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이게 새로 생긴 저희 양식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요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철저히 지키겠다, 서약서를 본인이 서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고령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단순히 부딪힌 것만으로도 뼈가 골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밀도 검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골밀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현장 금액을 부담하기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비용적인 부분.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안전신문고에 질의회신을 넣었고요. 이거는 산업안전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은 받았습니다. 단 이분을 채용하겠다는 전제 하입니다. 이분을 건강하지 않으면 채용을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가 안 되고요. 이분을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가 처리된다는 점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평형성이나 하체 기능 검사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의료기관에 문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밀폐공간 작업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전에는 작업이 발생이 안 했고요. 이제는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에는 비상용품을 저희가 이건 비치하게끔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밀폐공간 비상용품 하면은 실제 작업이 생겼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거기 안에는 송배풍기 그리고 자바라 호스라고 하죠. 플렉시블 호스. 그리고 구명 로프는 이분이 혹시나 혼절을 해서 기절을 했을 때 그때 묶고 나올 수 있게끔 구명 로프. 그리고 산소 캔, 그리고 산소 농도 측정기, 이거는 근로자가 장착할 측정기입니다. 그리고 밀폐공간 작업 게시판 등을 넣어서 현장에다 그냥 배 위에다 다 넣습니다. 그래서 배마다 비치를 해놔서 혹여나 임시로 들어가기 전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그거 우선 사용해서 환기를 하고 계세요. 작업 대기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이게 작업 허가서가 이제 저희가 사고 난 이후로 만들어 놓은 허가서입니다. 사실 작업계획서 너무 번거롭습니다. 저희 소장님 결제까지 막 받아야 되는데 안 계신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작업 허가서는 실제 작업 담당하는 관리 감독자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협력사에서 작성을 하고 협력사에서 저희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아까는 1차 교육을 했고 다음번에 실작업에 들어가는 분들만 2차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 신청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렇게 다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차 이후로 2차 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하고 밀폐공간 작업 당일날 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에서 실시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거리가 거리인지라 한번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작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게시물을 배마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교재를 좀 붙여놓기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근로자분들이 저희 관리감독자를 잘 믿지 못하세요. 예를 들면 밀폐공간 생기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희가 바로 갈게요 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저 좀 바빠가지고요 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감독자를 잘 못 믿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서 이렇게 비상연락망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현장에 나올 수 있게끔 또 여러 명 한 명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해서 그 다음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다음 사람으로 연계를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안전작업 절차도 다 해놓고 혹시나 응급조치 어떻게 할지 당황했을 때 그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혈압 측정도 하고요. 저희가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작업에서 제하고 다른 분을 대체해서 좀 투입하는 걸로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 포스코 건설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홀드포인트 제도인데요. 이제 밀폐공간 작업 준비 상태 마무리 점검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괜찮은지 사전에 준비는 했지만 정말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때는 작업 지휘자 뭐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아까 위에는 협력사에서 작성을 했고 밑에는 저희 당사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을 정말 다 준비가 되었는지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승인을 한 이후에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중간중간 저희 밴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활용해가지고 진행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저희 현장은 관리단이라고 하죠. 관리단까지 현장에 수입해서 같이 작업 시작하는 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에는 넣지 않았지만 간혹 화재 폭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화기작업 계획서까지 좀 제출할 수 있게끔 업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을 실시합니다. 작업자는 산소온도 측정기랑 무전기를 장착하고 들어가는 건 모두 알고 있으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 물이 있다 보니까 가끔 거품 효과라고 해서 밟으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첫 개시 때는 저희가 원래는 산소온도 측정기를 차고 들어가지만 첫 개시 때는 복합가스 측정기를 장착하고 들어가게끔 좀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외부 감신, 관리감독자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밀폐 공간 관련해서 사고가 났던 거에서 좀 교육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건요. 계속 교육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들어가신 분, 말 그대로 처음 재해가 나셨던 분은 내가 들어가도 괜찮겠지. 왜냐하면 30년 넘게 배를 타셨거든요. 그분들은 30년 넘게 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절했습니다. 기절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선장님이 거기는 다행히도 여러 명 있는 작업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들어가지 마라. 저거 질식한 것 같다. 그러니 밖에서 송풍기로 그냥 입구에다 들이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밑에 계시는 분이 자력으로 깨셨어요. 자력으로 깨시고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얘기하지 말고 얘기 꼭 하시고 들어가세요라는 교육 상황을 안 지키셨지만 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서 송매풍기 쓰세요라고 했던 것도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예를 하나 들어드려요.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 한번 해보셨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면 내시경 할 때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절하셨죠? 예,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적합하게 좀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되어 있고요. 정말 구멍이 작죠. 저기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되게 좁은 공간이라서 좀 많이 발생하고요. 작업 종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에 사람 가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밀폐 공간 출입구를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협력사 직원 저희 쪽에 이제 종료했습니다라고 공유를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네, 저희 기타 현장 관리 사례입니다. 요거는 현장에 좀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서 좀 공유를 드리는데요. 일일 점검 순회일치는 저희 말 그대로 선박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일 말 그대로 여기 하루하루 좀 괜찮은지 아까 비상용품만 비치도 했었고 밀폐 공간 문도 잘 닫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관리감독자나 협력사에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 뭐 불도 사실 좀 자주 납니다. 배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시켜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식질 예방을 위한 감지기를 저희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LPG 폭발할 수도 있고 질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식당에 비치를 해놓고요. 거기 또 많이 주무십니다. 저희 사실 배는 주무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일하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난방기구를 쓰시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무조건 설치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화재 많이 일어납니다. 선박에 유류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화재가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열기 감지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뜨겁습니다. 배안이 많이 뜨거워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연기 감지식으로 해서 숙소에서 바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많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 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